저는 마이크를 벗어야 될 것 같아서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무조건 마이크를 정확하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훈 목사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구조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질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 전문가 한 분도 모셨는데 이따가 직접 질의를 하시거나 또 하실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쭉 제가 읽는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와 중수본의 전광훈 목사 고발 관련하여 서울시 서정엽 직무대행자는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수본 박능후 본부장 역시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사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 지침서에 따르면 이건데요.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가 현재 16,0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 확진자 한 명이 확인될 때마다 그 사람이 다녔던 모든 곳을 대상으로 같은 시각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져 왔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마비됐을 겁니다. 또 병역 당국이 마음대로 정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2주간 감금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격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강제 자가격리 대상은 접촉자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이 접촉자로 보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고 WHO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접촉자란 확진 환자와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한 자, 2. 확진 환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자, 3. 마스크 등 보호구를 하지 않고 확진 환자를 돌본 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접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정엽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굳이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는 바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이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음을 밝힙니다. 둘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저희가 구체적인 반박도 할 수 없지만 허위 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당국이 시설 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음,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현재 교회의 신도가 아니거나 교회 방문한 지 오래된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교회 내에 10수년간 누적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 모두에게 문자를 총 5차례 이상 보내서 보건소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과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첫 확진자 확인 후 당국의 명단 요구에 바로 응하여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당국이 공문으로 요청한 명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방문자 명단입니다. 여기서 먼저 방문자 명단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교회 출입구에서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된 명단 원본 자체를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방문했던 사람들을 교회 직원이 일일이 기억을 해내서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교적 충실하게 방문자들로부터 방명록 작성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이것을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통상 교회는 그 특성상 이런 차단 설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방문자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사 그러한 경우가 몇몇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마치 기존에 존재하는 명단을 변조하여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전체 교인들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라면 사실 현재 교회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교인들의 명단이 진짜 교인 명단이고 이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는 명단인데 교회가 급히 서둘러서 제공하느라고 약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신도로 연락처가 기재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누적된 전체 명단을 모두 당국에 제출하는 실수를 하였고 그 결과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수년이 된 사람들까지 당국으로부터 검사와 자가격리를 하라는 문자를 받게 됨으로써 교회도 당국도 수많은 항의를 받게 되는 등 비효율적이고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제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 끝에 교회의 전체 교인 명단이라고 기제출한 것은 폐기를 하고 교회가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협의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협의된 추가 자료 제출은 현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넷째, 아울러 교회는 교인들 및 현재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신속한 검사와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수차 보내왔으나 교인들 중에는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검사량이 밀려 나중에 방문하라는 말을 들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회의 현재 기준 교인 명단에 따라 교회가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교인들을 직접 지원하여 교인들이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당연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우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두 번째, 우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의 의문점입니다. 현재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검사와 보건소의 양성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가 교인들을 상대로 의문사항을 접수받아 확인해 본 결과 주로 증상이 전혀 없었던 교인들에게 판정 결과에 부정확성이 드러났습니다.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음성이라고 문자가 왔다가 다음날 전화가 와서 문자를 잘못 보냈다며 양성이라고 말한 경우,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꾸어 양성 판정이라고 해서 항의를 하니 재검을 받으라고 하여 받아보니 다시 음성으로 돌아간 경우, 증상이 없는데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고 하여 보건소에서 검사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아 일반 병원에 다시 가서 받으니 음성이라고 판정된 경우, 증상이 전혀 없고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 확인도 없어서 안내대로 자가격리 중인데도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고 강요한 경우,
처음에는 8월 7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교회 방문자만 해당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갑자기 7월 1일 것부터 다 조사한다고 말한 경우 이것들이 각각 수건씩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저희가 더 진행할 예정이며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된 바이러스 수치와 정확한 검사 결과 분석표를 저희 교회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당사자들이 직접 받아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우한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 숫자의 고무줄식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는 사실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서 스스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실제로 해봐야만 바이러스의 수치가 확인 가능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1000명을 무조건 검사받게 할 경우 확인되는 양성 확진자 숫자와 100명만 검사를 한 후 확인되는 양성 확진자 숫자는 당연히 전자가 많고 후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4월 15일 지난 총선 직전인 3월 31일과 4월 2일에 각각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한 배우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확진자 중 1명은 증상이 이미 나타난 후에도 무려 2주 동안 공연에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 누적 관람객이 8,600명에 달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장은 공연의 특성상 철저히 밀폐된 공간에서 좌석도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3시간 이상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소위 고위험군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서울시는 배우 2명과 밀착 접촉이 있었다고 확인된 동료들 등을 위주로 고작 181명만 검사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검사받은 사람들 90명 중 단 1명만 양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람객 8,600명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지금 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게 실시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무한대로 범위를 넓혀 검사를 강요하거나 실시하기는커녕 고작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가급적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만 했습니다. 오히려 고위험군 시설인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배우들이 확진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언론 보도량을 보더라도 사랑제일교회나 여타의 교회들에 대한 작금의 언론 보도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사건대와 같은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치는 이번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준 법원이 광화문 5개 집회의 허용 근거로서 인용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지금 당국이 총동원되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를 무한대로 확대해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강제한 것과 같이 그때 서울시가 오페라의 유령 관람객 8,600명 전원을 상대로 똑같이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몇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은 알 것입니다. 4.15 총선 직전인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총선 직전에 일어난 고위험군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사건에서 강제 검사 대상자 범위 자체를 확 줄여서 검사를 하게 되면 확진자 숫자가 적게 확인될 수밖에 없고 주로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의 자발적 검사로만 양성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이며 만약에 8.15 문재인 탄핵 대규모 국민 집회라는 특정 일을 겨냥해 갑자기 당국이 검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실시하게 된다면 평소 무증상이어서 모르고 지나갈 일들이 양성 확진이 되어 확진자 수의 급작스런 폭발적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양성 판정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자신은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예배와 성경 특강으로 많은 인파가 다녀갔으나 그 6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의 확진자 숫자라는 것이 정부가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특정 시기에 맞춰서 줄었다 늘었다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국민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각자의 몸속에 바이러스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확인하라고 하거나 확인해 주는 대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정부에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청와대와
서울시 두 곳의 모든 소속 직원, 모든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우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또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여 중복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두 곳에서 두 자리 숫자의 양성 확진자들이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서정엽 직무대행자가 교회들,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그동안 마치 존재 자체도 없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확진자 수 확대에 주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전수검사를 해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이면 당당하게 누구를 구속하라 사실상의 명령을 할 수 있고 세 자릿수이면 무조건 구속당해야 하는 죄입니까? 이것이 정부가 확인하여 발표하는 우한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의 근본적인 허점입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검사 대상자들의 범위, 검사량에 따라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확진자 숫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위험군 시설의 8,600명 관람객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보라고 문자만 보냈던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는 첫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서울시 스스로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명단을 요청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바이러스 확진과 상관도 없는 7월 1일부터의 모든 방문자 명단을 달라고 하거나 교인들에게 7월 1일부터 방문한 사람들을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전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대상이 사랑제일교회 뿐인 것처럼 전례가 없는 과도한 월권으로 강제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를 계속 확대 보도해 결국 국민 공포심을 등에 업고 전광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되어야 한다는 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받은 보석 결정에 따르면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 시민단체 측이 집회 신고를 하여 동아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8.15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 목사의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설치된 무대와 집회는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이 되었고 경찰이 무대 설치를 허용한 결과 이루어진 집회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본 집회 무대에 오를 수많은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이 되어 약 5분간 연설을 하고 곧바로 집회 현장을 떠난 것이 전부입니다. 위법한 집회 참가에 조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이라는 자의적 주장은 전혀 다른 사건의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도망의 염려도 없고 보석 조건 위반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비난한 것은 사실상 보석 취소 사유도 없는 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명령하고 나아가 사법부에 대하여도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명령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헌법의 가치는 하나둘 모조리 파괴되고 철저히 힘의 논리, 권력의 위세로 이와 같은 일이 기어이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특히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누군가는 제2, 제3의 전광훈 목사 사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마구잡이식 여론몰이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방송사 언론사에서 이번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유독 사랑제일교회 교인 이 말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8.15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거 나오면서 집회 인파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랑제일교회가 낮 12시 집회를 예고했다는 말도 안 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마구 쏟아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와 기사의 기자분들께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온 그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 중에 누가 사랑제일교회 소속 교인이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그날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증거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사실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몇 명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직접 확인해 보았기에 그 엄청난 국민들이 광화문 일대와 청와대 인근까지 가득 메웠던 이번 집회 현장을 보도하면서 엉뚱하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반복적으로 전면에 내세워 보도한 것입니까? 목적과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런 보도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한편 언론의 책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해당 기자, 보도국장, 방송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5번째, 전광훈 목사를 공개 표적 삼는 대통령의 태도에 2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의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며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소속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대통령께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때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가득 찬 국민들을 한번 보시기나 했다면 불과 3년 전에 광화문 촛불 집회를 주도적으로 나가셨던 분이므로 모를 수가 없는데 이번 8.15에 가득 찼던 그 국민들의 숫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 숫자면 대거 집회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언론들은 하나같이 보수단체 집회라고 왜곡 보도하는데 보수단체들 소속 회원 다 합쳐도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은 만들지 못합니다. 촛불 집회 때 나온 국민들은 모두 진보단체 회원들이었습니까? 혹 그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의 각자 몸속에 우한 바이러스 균이 일정량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광화문 집회에 나간 국민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까? 그렇다면 우한 바이러스가 초기에 중국에서 무서운 확진세를 보일 때 질병본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인 입국 조기 차단이 첫 번째 방역 원칙이라고 임모아 외쳤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이 터지기 시작한 날 청와대에서 음식을 시식하며 파한대소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종교시설과 예배 금지는 강행하면서 오히려 고위험군 시설인 대형 클럽들을 방치하여 이태원발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난 총선 직전에 발생한 대형 공연장 내 확진 사건은 관람객 8,600명의 전수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오기 얼마 전 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5일장을 치렀습니다. 9월에는 무려 12일간의 동성애 대규모 축제도 허용하였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휴가 기간 3일이 총 비상이라고 하는데 그 휴가는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8월 15일을 끼고 3일 연속 전국 여기저기 사람들 많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라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제 양평에서 식당 마트 내 무더기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옥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외식 많이 하라고 쿠폰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오히려 고위험군인 시설 내 방역 조치나 확진자들에 대한 조치는 수위를 조절하는 반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여서 원천 무효이고 순수한 옥외 감염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허용된 집회에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고 해서 집회 신고자들이 죄인이고 집회에 나온 국민들이 죄인이고 집회 무대에 선 연사들이 수사 대상입니까? 초기 국가 방역 시스템을 흔들고 고무줄 같은 잣대로 국민 공포와 직결되는 우한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국민을 불안과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는 것은 정작 이 정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쓴소리를 수용할 줄 모른다면서 인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연설 중 날계란을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국민들이 화가 풀린다고 한 말도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인용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언행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을 겨냥하여 중대한 범죄 사실과 잘못도 없는 목사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반드시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실상 모든 공권력과 국민을 향해 선포하는 행위가 과연 정의로운 권력 행사인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이것이 촛불 집회에서 국민이 주인이다를 외치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두세 가지 우리 의사회장님이 같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으로 좀 듣겠습니다. 코로나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 이동욱입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 예, 그래서 질병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여기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기자분들도 초등학교 이상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지 국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를 두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질병이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왜곡되이 편향되이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5,500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해 올 때마다 정부가 어떻게 자가격리 원칙을 정하고 코로나 확진 검사 대상자를 정해왔는지, 지금까지 해왔는 거와 최소한의 원칙도 맞지 않고 객관성도 없고, 오직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기독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적적인 원칙을 훼손한 그런 질병 관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CDC 가이드라인, 기자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CDC 가이드라인과 WHO 가이드라인, 그리고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5,500명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강제격리 대상, 그 다음에 검사 대상을 분류해 왔습니다. CDC와 WHO와 질병관리본부의 그 객관적인 강제격리 대상, 그 다음에 확진 검사 대상의 그 분류의 그 문건을 보면 강제격리나 강제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있는 환자와 1m 이내에 15분 이상 접촉했을 때 격리 대상자라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도 돼 있고 CDC, WHO 가이드라인에도 돼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과 신체 접촉을 직접 했을 때, 포옹이나 키스를 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나 그 다음에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 기준에 부합하다는 증거가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CDC나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 강연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에는 8,500명 관객 앞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 증상이 있는 확진자 배우가 3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비말을 쏟아내었고, 그 밀폐된 공간에 있던 8,500명의 전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기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공연을 하게 한 자기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8,500명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가격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페라의 유령은 마스크를 확진자 배우가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됐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신도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보건당국이 저희들 의료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 확진 환자가 병원을 내원했을 때 의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확진 환자를 진료하면 격리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나 접촉자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접 접촉자라는 분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역이 정치 방역을 하거나 이렇게 왜곡된 방역을 할 게 아니라 일관되고 원칙성 있는 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런 어떤 원칙에, CDC 가이드라인이나 WHO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방역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형에 대한 강제검사를 한 게 범죄 행위듯이, 강제검사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강제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보건소나 그 했던 공무원들은 엄중한 책임이 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CDC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 격리라는 것은 강제 감금과 같습니다. 사람의 인신을 감금을 하면서 최소한의 원칙도,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15,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정말 직접 신체가 닿았거나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 마스크를 둘 다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격리 대상자, 강제 검사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마녀사냥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시설 폐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당국이 기준을 왜 세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시설 폐쇄 기준은 소독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 환자가 왔을 때 소독하고 나서 2시간 내지 4시간 후에는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면서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폐쇄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역 폐쇄 원칙은 어떻게 세워놨고 재개 원칙은 왜 세웠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질병을 할 때는 국민들 앞에 진실하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맞지 않게 인신을 구속하고 인신을 강제로 2주간, 제가 많은 환자들로부터 강제 격리를 당했는데 2주간 강제 격리 당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2주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게, 그런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때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로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언론분들도 그런 CDC나 WHO 가이드라인도 없이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하듯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강연재 변호사님도 정광훈 목사님이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확진자를 접촉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진짜 직접 신체 접촉을 했다는 CCTV를 다 돌려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증거도 없이 강제 격리를 강요하고, 그 강제 격리를 강요당한 그것은 민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시청에서 박원순 분향소는 2만 명이나 하면서 시민들은 6개월 이상 시청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나, 5월 16일 날 광주에서 보수단체가 200명 집회한 것은 형사처벌하겠다고, 감염병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5.18 단체와 민노총은 코로나 위험이 없다면서 집회를 허용한 사건, 너무나 코미디 같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는지. 8.15 집회는 저는 그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계엄령을 선포했다. 서울 시내 전역에서 국민들이 단 10명도 나오지 말라는 계엄령을 문재인 정권이 선포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그러면서 8월 17일은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들 보고 야외에 나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쿠폰까지, 외식 쿠폰까지 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부산에는 8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최소한 상식을 가지고, 해운대에 80만 모이는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고, 이번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국가를 파탄시킨, 국가를 정말 경제를 파탄시키고 부동산을 파탄시키고 절망한 국민들이 100만 명이 나왔는 그 본질은 보지 않고, 이것을 정치 코로나에 편성해가지고 그런 왜곡된 무슨 코로나 위험을, 코로나가 정말 위험하다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죠.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인조인간입니까? 실내 밀폐된 공간인데. 서울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확진자가 1626명 나왔습니다. 1626명 모두 거의 대다수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야외 집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서울시 보고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혀 없는데, 야외 집회를 마치 무슨 위험한 양, 이렇게 사실과 관계없는 정말 왜곡된 잘못된 방역을 하면서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초기에 중국을 차단하는 것, 질병이 창궐한 중국을 차단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임에도 2월 2일 날 오후 5시에 동아일보와 여러 신문 매체에서 2월 2일 오후 5시에 박원순 장관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중단하겠다는 게 2월 2일 오후 5시에 동아일보에 발표된 기자회견입니다. 오후 5시가 발표됐는데 2시간 만에 2월 2일 오후 7시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4월 1일까지 2달간이나 중국의 유학생이나 중국 관광객 60만 명을 무차별로 격리 조치도 없이 서울 시내로 활보하게 해서 대구 코로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대구 코로나 사건이 2월 19일입니다. 2월 2일 날 대만처럼 닫았더라면, 잠복기 14일을 감안하면 2월 19일 날 대구 사건은 없었던 것이고 국민 305명의 희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날짜를 잘 하고 이해를 잘 하는 분들이 2월 2일 날 박능우 강경화 장관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2시간 만에 뒤집고 중국 시진핑 방한 때문에 2달 동안 60만 중국인을 유입되게 한 그 결정의 문제점, 그 결정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5월달 나이트클럽, 5월달까지 이태원 나이트클럽, 그 홍대의 나이트클럽을 여러 번 언론에서 50차례 이상 보도했습니다. 여기 위험하다고.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비말을 튀기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나이트클럽 한 번씩 가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수백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왜 자가격리 기준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검사 기준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콜센터에서, 물류센터에서 수백 명 발생했을 때 물류센터 단 4일 만에 영업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실내에서 자기들이 실수해서 밀폐된 공간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코로나 확산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 15,500명이 발생했는 사건, 수백 명씩 발생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무슨 양평에서도 얼마 전에 발병을 했고, 스타벅스 커피숍에도 발병을 했고, 거기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자 아닌 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서 2주간 감금한 거에 대해서 훗날 올바른 검찰이나 올바른 법원이 들어선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로서 최소한 기자 여러분들도 어떤 방역 조치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국가 방역이 이렇게 허황되고 거짓되게 운영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맞게,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8월 15일 날 전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보안법처럼 이 코로나를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지 국민의 생명도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검사 건수도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22,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0건 정도로 보이는데 이 무증상자에 대해서 검사 대상자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면 사실 관공서 같은 데도 검사를 하면 무증상 양성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건수를 정말 이 3.1절 전이나 왜 8.15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상할 때만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인지 시기적으로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최근에 그 검사 건수가 많이 늘린 것도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훗날 코로나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국민들을 기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것이고 목숨을 위협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총선이 4월 15일이었는데 4월에 생긴 8,600명 관람객 공연장에서의 확진자, 그 사건을 지금 사랑제일교회 얘기하듯이 정부가 했다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도 사뭇 궁금합니다. 많은 요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코로나 때문에 전광훈 목사를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똑똑합니다. 금방 파악하고 적응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도 걱정되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걸핏하면 확진자 수가 30명일 때 편안하다가 50명이라고 하면 불안 떨다가 100명이라고 하면 숨이 넘어가고 이런 짓을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 계신 이 분들 속에 내장 속에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0이 있고 누군가는 50이 있고 누군가는 100이 있습니다. 증상 없으면 검사 안 받죠. 음성이냐 양성이냐의 판정 기준도 바이러스 수치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음성으로 나왔다가 내일 바이러스 숫자가 좀 줄어들면 많아지면 또 양성이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10,000명을 검사해서 나오는 신규 확진자 수와 평소 1,000명씩 조사해서 나오는 신규 확진자 수, 이거 보고 우리가 놀라거나 정부가 검사를 적게 해서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면 K방역이라고 하고 검사를 많이 해서 갑자기 많이 나오면 8.15 광복절날 국민들이 아무도 광화문에 못 나올 정도의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저는 상식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상식이 만약에 인정이 되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검사 대상을 정해서 검사 숫자를 정해서 검사하는 게 아닌 이상 정부가 하는 신규 확진자 숫자에 숨겨진 배경까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 나오기 전까지 결국 몸속에 다 가지고 살면서 생활 속에서 정부가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각자가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손을 자주 씻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 증상이 생기면 바로 검사를 받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복해 가는 것밖에 없는데 계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몰거나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차라리 재난지원금 이런 거 각자 50만 주지 말고 5천만 국민이 동시에 다 검사를 받는 겁니다. 5천만 국민이 다 오늘 검사를 받는 겁니다. 다 받았을 때 신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5천만 다 검사를 안 받았을 때는 지금 이 현상을 누리고 있는데 불과 내일 5천만이 검사를 다 맡아서 신규 확진자가 왕창 늘어났을 때 갑자기 세상의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까?
다만 검사해보기 전에 알 수 없었던 양성 반응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로 이쯤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똑똑한 국민들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부가 분리할 때마다 저라도 써먹겠어요. 제가 엄청난 비난을 받거나 할 때 검사를 갑자기 집중적으로 해서 확진자 수를 높여 발표하면 언론이 거기에 아무 비판 없이 뒤따라가지고 다시 코로나 비상, 다시 코로나 일촉즉발, 이런 식으로 모든 국가의 중요한 이슈를 다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언론이 할 일입니까? 박사람! 언론 때려잡죠! 저는 헌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헌법에서 특별히 더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셔야죠. 사기 정권 문재인! 일단 오늘 저희의 발언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